레일즈는 혼자서 다 만들 수 있는 원퍼슨 프레임워크이죠. 혼자서 빠르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소수의 개발자가 레일즈로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한 사례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일즈 커뮤니티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글인데요. 요거는 한 명의 개발자가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5억 정도의 연매출을 만들어내는 AIR이 연매출이죠. 혼자서 아키텍트도 하고 디자이너 역할도 하고 풀스택 엔지니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브옵스, 그러니까 배포랑 시스템 운영까지 다 한 명의 레일즈 개발자가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이분이 원래 개발을 되게 잘 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뚝딱 레일즈로 구축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거의 주니어 때부터 처음에는 PHP로 개발을 했었다가 레일즈로 이제 전환을 한 다음에 플랜고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연매출이 15억까지 도달을 한 비즈니스가 된 거죠. 처음부터 좋은 설계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레일즈 8이라는 스택을 그대로 쓰면 자동으로 좋은 설계가 되는데 이제 이분은 예전에 레일즈의 좀 초기 버전으로 구축을 했다 보니까 좀 컨벤션에 맞지 않게 레일즈가 권장하는 대로 하지 않고 레일즈에서는 컨트롤러, MVC 중에 컨트롤러를 굉장히 씬하게 유지하고 모델을 개체 지향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모델 코드를 뚱뚱하게 fat 모델 thin 컨트롤러 구조를 하는 걸 권장하는데 보면 이제 fat 컨트롤러로 했다. 메서드도 라인이 굉장히 많았고 사실 루비 코드를 짜면은 레일즈 코드를 짜면은 메서드 하나가 그렇게 코드량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효율적으로 잘 짠다고 하면 그런데 코드량이 많다는 건 비효율적으로 짰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SQL 쿼리도 좀 비효율적으로 짠 것 같고 그냥 레일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액티브 레코드를 차라리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게 퍼포먼스가 더 나을 수도 있고 물론 만들어지는 쿼리는 잘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쿼리를 직접 쓰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안 짰다는 거 처음에는 테스트 없이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복잡해지면 테스트 코드 짜야 됩니다. 기능들이 워낙에 빠르게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서비스가 커졌을 때 내가 수정을 하다 보면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테스트 코드를 이제 초기부터 TDD를 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테스트 코드를 주요 핵심 로직에 만들어 놓는 게 좋죠. 이제 이런 실수들을 했다. 그리고 잼을 좀 쓸데없이 너무 많이 썼다. 이제 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굉장히 좋지만 잼도 막 발전하다 보면은 좀 복잡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코드가 조금 잘못 짜여진 소수점 같은 것들이 잘못 처리된 그런 잼을 내가 그대로 믿고 썼을 때 좀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어느 라이브러리 생태계든 마찬가지인데 레일즈는 내가 꼭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디폴트 레일즈 프레임워크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만들 수 있어서 잼을 꼭 쓸 건지를 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직접 구축하는 게 결국 커스터마이징을 좀 깊이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그냥 처음부터 내가 직접 구축하는 것도 꽤 빠르면서도 내가 코드를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까 더 좋은 방법일 수 있거든요. 불필요한 복잡도가 늘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잼을 쓰는 것도 이제 자기가 너무 잼을 많이 썼다가 다 걷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서비스를 잘 운영을 해서 연매출 100만 유로, 15억 정도의 비즈니스를 혼자서 운영을 했고 테스트도 잘 하고 액티브 레코드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쿼리 대신에 그리고 파일 업로드도 그냥 액티브 스토리지 레일즈의 내장 툴을 쓰면 되죠. 액티브 잡, 백그라운드 잡도 그냥 내장 잡을 쓰면 되고요.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걸 뭘 쓸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거든요. 터보링크라는 그리고 핫와이어라는 프론트엔드 도구가 등장하니까 굳이 리액트나 JS 프레임워크 쓰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바일 앱을 출시를 할 때 이것저것 크로스 플랫폼을 잘 고려를 했었는데 핫와이어 네이티브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좀 성숙해졌죠. 네이티브 느낌의 앱을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해서 쉽게 만들 수 있게 핫와이어 네이티브가 나왔죠. 저도 이건 나중에 꼭 써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핫와이어 네이티브로 굉장히 생산적으로 앱을 출시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연간 10만 다운로드, 듀오링고를 추월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한 명의 레일즈 개발자 본인이 이걸 구축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로 가지 않고 모놀리스로 하는 게 소수의 개발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좋은 방식이죠. 모놀리스가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좀 레거시로 취급을 받았었다가 다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단점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면서 그냥 레일즈는 아예 모놀리스가 짱이다. 모놀리스의 단점이 대체 뭐냐?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개발자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 프로젝트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좀 분리될 필요가 있는데 아예 개발자 자체가 많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레일즈 같은 생산적인 프레임워크에서 모놀리스가
단점이 될 게 딱히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장점이 훨씬 많으면 많았지.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자가 한 명이면 뭐 투자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투자 없이 부트스트랩으로 계속 서비스 잘 운영하고 있다가 약간 투자 유치 겸 엑시트를 한 것 같아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니까 지분을 매각해서 어느 정도 엑시트를 한 것 같고요. 투자금을 또 회사에 재투자를 일부는 하겠죠. 그렇게 좀 아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나름으로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이 개발자분이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레일즈 방식대로 개발을 하는 것의 장점,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적게 쓰는 거, 특히 자바스크립트를 저도 많이 쓰는 거를 안 좋아하는데 이분도 핫와이어를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복잡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프론트엔드의 다이나믹을 위한 그런 레일즈의 장점들을 다 차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혼자서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말은 개발에 있어서는 좀 갸우뚱하는 말이긴 합니다. 물론 내가 개발자라면은 비즈니스를 잘하거나 아이디어를 잘 내거나 영업을 잘하는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를 두고 함께 일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개발 자체를 내가 잘 하기 위해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레일즈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개발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혼자서 효율적으로 짠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을 때 근데 레일즈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효율적으로 짤 수 있긴 했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어떤 상거래 스타트업의 CTO를 할 때도 20억 투자 유치할 때까지 저 혼자 개발했거든요. 저 혼자 모바일 앱 만들고 처음에 그 상거래 플랫폼을 다 구축을 한 데까지 한 달이 걸렸고 출시한 이후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리 시스템 같은 것도 제가 혼자 만들고 이제 개발자 한 명이 채용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제가 모바일 쪽 그땐 타이타늄이라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을 했었는데 아이폰, 안드로이드 양쪽 다 출시를 하고 jQuery 모바일로 모바일 웹 만들고 뭐 그런 거 혼자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가입자 한 20만 명 정도 받았었죠. 이제 투자 유치를 받고 나서는 개발팀을 꾸리게 됐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개발이 훨씬 어려웠거든요. 클라우드도 없고 그런데도 혼자 꾸역꾸역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루비 온 레일즈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인프라 생태계도 너무 좋고 레일즈도 이렇게 발전했고 AI 툴 있고 하니까 혼자서 진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만들었던 상거래 서비스는 제가 그때는 막 초기 출시까지 한 달이 걸렸고 이후에 뭐 1년 동안 유지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진짜 금방 만들 것 같거든요. 네, 앞으로 뭐 대규모 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다. 확장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데 개발자 군대가 필요하지는 않다. 굉장히 좋은 사례를 이렇게 글로 공유해 줬네요. 레일즈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일즈 심화 완벽 강의를 출시를 했고요. 장장 10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찍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레일즈에 정말 모든 걸 담았습니다. 10시간 안에 풀스택 개발을 데이터베이스랑 뭐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모델 코드만 3시간짜리거든요. 모델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데 3시간 만에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풀스택 개발을 이렇게 단기간에 배울 수 있다는 게 레일즈라는 프레임워크 하나만 배우면 데이터베이스랑 뷰랑 핫와이어라는 프론트엔드 쪽이랑 뭐 폴리모픽 같은 굉장히 고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다형성 데이터 모델 설계와 실제 이제 구축, 파일 업로드, 뭐 세션, 사용자가 많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캐싱,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처리되는 백그라운드 잡 같은 것도, 그리고 예약을 걸어서 이제 정해진 시간 또는 뭐 지금부터 몇 시간 후에 자동으로 처리되는 그런 처리들도 원래는 내가 직접 세팅을 하려면 막 크론탭, 디버깅 하기도 어려운 크론탭 가지고 되게 씨름을 해야 되는데 레일즈에는 솔리드 큐 그리고 액티브 잡이라는 툴이 그냥 내장되어 있어서 그냥 쓰면 됩니다. 뭐 레디스 같은 거 깔 필요도 없어요. 정말 이게 진짜 풀스택 개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넥스트JS 같은 걸로 막 풀스택 툴이지 뭐 하면서 쓰다가 레일즈에서 제공해주는 거 쓰다 보면은 와 이렇게까지 제공을 해줘야 이게 풀스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내가 이 다양한 기능들을 알고서 만들 수 있는 건 정말 그냥 프론트 백엔드만 패키징 되어 있는 그런 겉모습만 풀스택 프레임워크랑은 비교가 안 되게 훨씬 많은 진짜 플랫폼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SaaS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레일즈라면 구축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접해보신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하나면 레일즈에 대해서 전반을 다 아실 수 있는데 이 전에 제가 출시했던 입문 강의를 보시면 조금 더 심화 강의를 보시기에 수월하실 수는 있어요. 내용이 어느 정도 안 겹치게 해놨거든요. 입문 강의에서는 이제 스카폴드라는 레일즈의 CRUD를 만드는 고격 코드를 만드는 그런 스크립트를 먼저 수행을 해서 그때 만들어지는 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읽어드리는데 심화 강의에서는 이제 그 과정은 빠져있고 MVC에 대해서 훨씬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깊게 다루고 입문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다양한 기능들, 폴리몰픽, 컨선, 스토리지 세션 캐시, 백그라운드 잡, 그리고 뭐 컨트롤러나 라우팅에 대해서도 당연히 훨씬 깊게 다루고요. 핫와이어도 분량이 훨씬 많아졌고, 그래서 심화 강의만 들으셔도 되지만 입문 강의까지 같이 들으시면 더 이해도가 높으실 거고, 그 다음에 직접 어느 정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강의는 실전 강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그 레일즈 심화 강의와 입문 강의에서 배우신 지식과 이제 레일즈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잼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실제 구축되는 과정, AI 에디터도 같이 활용을 할 거고요. 바이브 코딩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 실전 강의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픈 기념 할인하고 있으니까 심화 강의 많이 들어주시고, 입문 강의도 같이 20% 할인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심화 강의 오픈했으니까 기념으로 입문 강의도 할인 중이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제가 레일즈 관련한 영상을 많이 올릴 것 같아요. 레일즈 팁들이나 라이브러리 소개나. 이제 강의 촬영과 더불어서 새로운 서비스, 사스도 다시 만들기 시작할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것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